33살까지 배우로 활동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잘 안 됐어요. 잘 됐으면 여기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땅값 빼고 10억 가까이 들어. 매달 나가는 돈은 몇백만 원씩 나가고 집에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내 집 마련해야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사고 나서 그 후에부터 갑자기 집값이 두두두두둑 올라가.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집 내놓은 지 지금 반년인데 안 나가고 있어요. 이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땅을 내가 섣부르게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싶어도 안 팔리면 어떡해. 파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 좀 더 기다리면 오르지.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딸기 농가에서 실습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던 과정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스마트팜 보육 사업이 있어요. 그 2년 과정을 제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럼 지금은 농부 지망생이신 거잖아요. 그쵸. 농부 지망생. 그전엔 배우 지망생. 뭐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게 없어가지고. 계속 지망생 시절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벌써 34살인데 언제까지 지망만 할 거야. 돈은 언제 벌고. 죽겠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이 배우 지망생이 그거는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한 3년 했죠. 예,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33살까지 제가 계속 뭔가 배우로 활동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 지망생이었다는 건 그러면 어떤 활동이 좀 있었던 건가요? 우선 그 10몇 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고 이제 대학교 자체 졸업이죠. 예, 정식적인 졸업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이제 배움은 여기서 끝이다. 사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졸업장 없으신 거예요? 졸업장 없어요. 그거 제가 몰랐네요. 3학년 1학기 네. 중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 되게 어렵게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삼수 만에 들어갔죠. 삼수 만에 예. 했는데 3학년까지만 하고 나오신 거네요? 네네. 그 등록금도 저렴하진 않을 것 같은데. 비싸죠. 그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등록금이 한 학기에 막 4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400만 원, 비싸구나. 500만 원 하는데 그 외에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하면은 그럼 뭐 집에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연극을 만들던 영화를 만들던 어차피 나를 써주는 데가 없으니 내가 만든다. 라고 생각해서 남은 2년 동안에 그 등록금을 제가 안 내고 뭐 장편 영화도 만들고 진짜요? 뭐 연극도 만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됐으면 여기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기에 배우 생활로 발탁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끼도 많으시고 미남이신데 그게 몇 작품 했다고 해서 나를 계속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속 뭐 오디션 보고 근데 그것도 계속 할 수가 없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헬스 트레이너도 하고 뭐 택배 상하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용직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언제 나를 불러줄지 모르니까 고정직을 못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리스크가 있네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단기 알바 위주로 계속 생계를 유지하면서 배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아기가 생겨버려가지고 도저히 이렇게는 생활이 안 되겠다. 제 와이프도 이제 같은 연극영화과 출신이거든요. 둘 중 한 명은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 직장을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30살 될 때까지 뭐 연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또. 근데 여기까지 흘러온 게 어떻게 농업이에요?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연기는 당분간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럴 거면 내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나.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시골 생활을 동경을 했거든요. 근데 귀촌을 하고 싶다. 마침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여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고 서울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도시에서 벗어난 이런 일상생활들이 그런 문화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특히 우리 애기들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농촌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좀 마음껏 뛰어놀고 흙도 만지고 그게 약간 시골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고 그쵸, 원래. 그런 게 있었죠. 특히 계속 예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틀에 박힌 어떤 일상보다는 그런 곳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는 삶에 대한 어떤 동경? 그래서 이제 귀촌을 할 거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농업이 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농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힘드신 것 같으세요?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시골에서 뭐 농사나 지어야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가진 땅도 없고 농업에 대한 기술도 없고 아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시설 원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돈, 그게 이게 큰 자본이 들어가요. 그 제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땅값 빼고 10억 가까이 들어요. 스마트팜만. 돈이 어디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죠. 왜? 앞으로 농업 위기가 찾아올 테니까. 네. 이건 뭐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는 앞으로의 미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첫째로 돈이고 둘째도 돈인데 이게 시작하는데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1, 2년 정도는 일을 어디서 해봐야 일을 되니까. 해보고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1, 2년 정도는 일을 배우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 뭐 농가에서 뭐 아주 좋은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버틸 만한 자금도 필요하고 매달 나가는 돈은 몇백만 원씩 나가고 집에서 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청년창업농이 지금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땅을 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땅은 구하셨어요? 캔슬이 됐습니다. 미뤄졌어요. 사실 내가 농업 기술이 있어야 어떤 땅이 좋은 땅이며 어떻게 시설을 지어야 작물을 기르는데 최적화된 시설이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농업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땅 사고 뭐 시설 짓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리스크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미뤘죠. 또 미룬 계기는 원래 딸기를 하려고 했다가 토마토로 바꾼, 작목을 바꾼 계기, 그것도 있고. 땅이라는 게 샀다가 바로바로 팔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아파트처럼. 요즘 뭐 아파트도 안 팔려서 난리인데. 집도 내놓으셨잖아요. 집 내놓은 지 지금 반년인데 안 나가고 있어요. 이게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땅을 내가 섣부르게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싶어도 안 팔리면 어떡해요, 1, 2년 동안. 그러면 저는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본다고 지금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쉽지가 않나 보네요. 확실히 땅 구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쵸. 어쨌든 농사의 기본은 땅이니까. 근데 원래는 딸기 농사 짓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토마토로 변경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딸기 같은 경우는 딸기만 생산해서 팔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딸기 농사 잘 짓고 자기 농가 브랜드 마케팅 잘 해가지고 딸기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가능하겠지만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 뭐 1, 2, 3년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체험이 들어가거나 가공산업 등 여러 가지 이제 결합을 해서 6차 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역시 저는 마케팅에 그렇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마케팅을 내 옆에 더 좋은 체험 농장이 생기거나 잘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나눠 먹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로 이제 뭐 가공이나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해보자 여유가 있을 때. 네, 예전에는 1, 2, 3차를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쵸. 지금 이제 1차 먼저 하고 그쵸. 차차 이렇게 하겠다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예, 일단은 재배 기술을 한번 익혀놓으면 내가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는 해놓고 가자. 그럼 이제 토마토 정하신 거예요? 토마토 아직 안 배워봤어요. 제가 11월부터 이제 토마토 농가에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실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해봐야겠죠? 아. 하다가 이게 나랑 안 맞는다? 네. 그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배우면은 결국에 또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3번씩, 4번씩 이렇게 매주 나와야 되는데 아, 고정직을 일주일에 세 번이나? 일주일에 3번. 예. 그러면 서울에서 상주로 계속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 3일은 이제 상주에 있는 거고 나머지 주 4일 중에 또 애들이랑 또 시간 보내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정도 보내면 3일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3일 일을 했을 때 가장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일단 뭐 배달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의 무게네요. 그 저는 사실 제 꿈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집에서 버티는 와이프는 제일 힘들죠. 얘가 언제 시작하나 1년만 기다려라고 했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준현님이 농부가 되는 과정을 찍기로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1년 정도면은 땅이 생기고 농사를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 그렇죠.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길게 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준현이 같은 경우는 아예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작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주로 귀농하시면 집은 어디서 사실 예정이세요? 집도 전셋집이든 뭐든 구해서 살아야 돼요. 그 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건 뭐 솔직한 말씀으로는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아주 작은 전셋집 이제 양가 부모님 조금씩 도와주셔가지고 1억 중반 정도의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처가랑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할 때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게 있어요. 저리로. 그게 최대 3억까지 대출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3억 풀 대출 받고 전세자금 포함하면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오. 그럼 뭐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샀죠.
내 집 마련해야겠다 오. 생각해서 했는데 사고 나서 그 후에부터 갑자기 집값이 두두두두둑 오,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이거 뭐 집값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 막상 저는 이제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막 쾌재를 불렀죠. 4억에서 5억, 6억, 7억, 그 8억. 부동산 한창 붐일 때 들어가셨나 보요. 막 시작하기 전에. 예. 그래가지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내가 백날 택배 상하차하고 PT 수업하고 해봐야 다 소용없다. 돈은 내가 눈 감고 일어나면 돈 올라가 있는데 부동산에 갑자기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운이 진짜 예. 좋았네요. 내가 그러면 돈 생겼겠다. 저는 사실 그 전원주택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 집 팔아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남는 돈으로 펜션을 하거나 카페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걸 꾸기 시작하셨던 시작한 거구나. 거죠. 근데 지금 막 집값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집 내놓은 지 반년 됐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냥 뭐 웃었다가 울었다가 지금. 어찌됐건 그 집이 팔려야 땅도 구할 수 있고 그쵸. 여주에 집도 구할 수 있고 그런 구하고, 상황이네요. 예. 근데 집이 안 팔려서 파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 좀 더 기다리면 오르지.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제 약간 오를 때도 됐지 않았냐 하는데 사람들은 다 내려야 된다고 생각. 저도 사실 내려야 되는. 이게 우리 집이 오르면 결국 내가 이사 갈 집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실거주자에서 투자자의 마음대로 살짝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백날 배달해봐야 뭐합니까? 이거 떨어지는 돈이 더 큰데. 일주일에도 한 명씩 막 집 보러 오거든요. 한 번씩. 그래요? 예. 제발 좀 사가라. 속으로.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지금 배달로만 수익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배달로만 하고 있죠. 교육 받으면서 월급이 나온다는 그런 것도 없나 보네요. 이론 기간 때는 없고 실습 기간 때는 70만 원. 오. 네, 실습비가 주어지긴 해요. 근데 또 왔다 갔다 하시면은 차비로 다 나갈 차비로 것 다 같아요. 나가죠. 네. 어찌됐건 요즘 농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 농부 지망생으로서 네.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발을 디뎌보고 문을 두드려보고 알아보는 과정이 있는 거는 적극 찬성. 근데 정말 이 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집안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 이상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고민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는 유튜브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잘 되는 케이스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주변에서 다 대표님 하지만 정작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체만 보고 이거 하면은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뭐 한 1년만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앞으로 주현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 시리즈 많이 봐주시고, 저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한 내후년에는 성공하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하고 있을 거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전혀 그러진 않겠지만 실패하더라도 그또 과정이니까 다.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뭐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그쵸, 그쵸. 보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예, 봐주시는 분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뭔가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뭔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맞아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맞습니다. 충분합니까? 저는 충분해요. 저는 충분합니다. 이제 준현님은 생계가 달린 거다 보니까 도시 총각 통해 가지고 좀 마케팅도 하고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했는데 많이 봐주십시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 지금 생계가 달려 있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지금 여섯 몇 사람의 명이에요? 저만 해도 달려있어요. 지금 네 사람에. 네.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지금 투입되고 맞아요, 있단 맞아요.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경주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죠. 서울에서 한번 또 뵙겠죠? 그거 뵈야죠. 계속 네네. 뵈야죠.